예, 투데이 출발 이슈 코너입니다. 자, 오늘 아침 동시효과 때부터 시장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자, 오늘 같은 날일수록 중요한 이슈들 철저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투자증권 도곡 PB센터 김재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동시효과 상황이 종합주가 지수가 1% 넘는 큰 폭의 하락세 출발 예상되어질 정도로 네.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데요. 자, 앞서서 저희가 오프닝 때 중국 덕분에 그래도 어제 증시가 아시아권이 반등을 보였다. 그리고 시진핑 시대가 개막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 중국에 대한 기대 이제 어느 정도 가져봐야 될까요? 일단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올 초부터 해서 우리 증시에 굉장히 크게 좀 주가에 부양을 왔습니다. 일단 20년 만에 중국 지도부가 전격적으로 바뀌었고요. 지금 사실 미국 시장에 우리가 더 이상 기댈 것이 없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좀 기관 투자자들 역시도 중국의 기대를 좀 걸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우리 시장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보유 지분 늘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관련 주식들입니다. 최근에 대형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중국 소비 확대에 좀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주들은 보유 지분을 좀 늘렸습니다. 반면에 다른 주식들은 모두 좀 보유 지분을 줄이고 있습니다. 피델리티 계열의 피델리티 펀드 같은 경우에는 GKL 주식을 311만 3천만 80주, 약 5.07%를 장내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GKL의 수혜가 기대되기 때문인데요. GKL 투자 포인트로는 중국의 드로백 증가에 따른 실적 턴어라운드가 현재 굉장히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피델리티 펀드는 지난 8월달 보유 지분을 일단 4.02로 줄였었던 호텔신라 주식을 다시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5.11%까지 보유 지분을 확대를 했고요. 호텔신라 역시도 중국인 관광객 증가로 지속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8월부터 시행된 중국인 비자 발급 완화 요건이 일단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또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 전문지층 이상 상위층의 여행 가속화 속도가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면세점 매출이 또 증가가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퍼스트 스테이트 인베스트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아모레 퍼시픽 주식을 5만 8,599주, 약 한 1% 정도로 추가로 매수해서 보유 주식을 약 7.08%까지 늘렸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역시도 중국 화장품 시장 성장에 대한 상향으로 본격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중국 실적 목표액은 약 한 7천억 원, 영업이익률 15%로서 2015년에 현재 판매되고 있는 브랜드가 굉장히 좀 안정화될 수 있는 시기로서 본격적인 중국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일단 기대감이 조성이 되고 있고요.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유 지분을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좀 축소를 했습니다. 피델리티 펀드는 롯데 상강과 성광밴드 보유 지분을 각각 7.28, 8.92에서 각각 6.26, 7.92까지 줄였습니다. 또 피델리티 로우 프라이스 스톡 펀드는 유엔젤 주식을 현재 1.02%를 매도해서 보유 주식을 8.34까지 축소를 했고요. 블랙롱 어드바이스와 JF SM 매니지먼트는 SNU 프리시전과 신대계 푸드 지분을 축소하면서 각각 3.89, 4.55까지 낮췄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에서 재밌는 현상이 외인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관련 소비주들은 매수를 한다는 부분이겠죠. 우리 역시도 이 부분에 기대를 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외국계 펀드에서 중국 관련한 우리나라에 있는 종목들, GK라든가 호텔신라,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 이러한 종목들의 비중을 높였다고 한다는 것은 중국의 내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이들 종목에 반영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요. 앞으로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한번 가져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가장 최근에 또 핫한 이슈라고 한다면 바로 실적 관련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영향보다는 일단 안 좋은 면들이 수면 위에 더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오늘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어제도 그랬고요. SM이 코스닥 지수의 하락을 견인했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실적에 큰 영향을 받는 이유부터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현재 입장에서는 3분기 실적들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번 주하고 다음 주로 해가지고 실적 시즌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실적을 막상 개봉한 결과 예상대로 실적이 좋지 않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기업과 실적이 예상대로 나빴던 기업에는 주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라면 실적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의 하락을 보이고 끝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적 예상치보다 떨어지면 하한가를 가게 됩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인데요. 그만큼 실적이 우리 장에 지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3분기 실적 발표 기업의 70% 이상이 전망치 대비 하회하는 저조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4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 역시도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과 종목별 실적에 따른 차별화된 대응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88개 상장 기업의 4분기 실적 전망에 따르면요.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화학, 철강, 해운, 건설업종의 실적 전망치 하향세가 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10월 이후 최근 한 달 반 사이 4분기 실적이 가장 크게 내려간 종목은 OCI입니다. 9월 말 기준으로 4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906억 원이던 OCI 같은 경우에는 11월 현재 영업이익 전망치가 344억 원으로 약 62%나 줄었습니다.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1121억 원에서 558억 원으로,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426억 원에서 234억 원으로,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1,555억 원에서 899억 원으로 각각 50% 이상씩 줄어들었습니다. 일부 제품의 반등 외에는 이렇다 할 수요 회복세가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11월 이후 가격 반등세가 나타난다고 해도 4분기까지 또 역시나 석유와 기업 역시도 실적 예상은 예상치에 못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의 실적 약세 속에서도 홀로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바로 IT주들인데요.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겨울철은 IT의 초기 매수 단계라고요. 역시나 이제 IT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 IT 3인반의 실적 모멘텀이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9월 말 기준으로 2,666억 원에서 현재 3,993억 원으로 약 49.7%나 늘었습니다. 태블릿 PC와 스마트폰, 3D TV까지 고부가 가치 LCD 패널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삼성전기와 삼성전자 역시도 4분기 실적 역시 각각 22.3%, 10.9%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장에는 특히나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적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기업이라면은 그만큼 예년보다 훨씬 높은 주가 수익률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실적에 가늠한 투자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실적에 맞는 투자를 철저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강조를 해서 주셨어요. 저희가 예상을 조금 한 바대로요. 석유화학 업종 그리고 철강 업종, 특별히 종목으로 하자면 OCI의 실적 하락폭이 가장 컸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주가 흐름도 사실 그동안 굉장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좋아질 것이냐 아직은 좀 먹구름이다라고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4분기 조금 더 바라보고 내년까지도 지금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대신에 철저하게 IT 관련 우리가 또 선별적인 전략은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 또 겨울철 적절한 매수 찬스로 활용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네요. 예, 이들 종목군들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네. 최근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걱정이 많이 앞서게 됩니다. 자, 이 어떻게 보면 기대할 언덕이 사라진 그런 상황이에요. 이 사실 올해 올해 중반만 하더라도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주가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외국인을 칭송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대할 언덕이 없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이제 아예 어떤 투자 기준을 잡기가 이제 어려워진 걸까요? 그나마 어떤 여지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올 중반까지는 굉장히 좀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2달 전이었나요? QE3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QE3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매도를 일관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이유가 미국계 자금 이탈 가능성이었었고요. 세제 개편에 따라서 미국계 자금은 4분기까지 국내 시장에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몇 가지 짚어드렸고 실제적으로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일단 10월 말 이후 외국인 매도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의 외국계 자금 동향 발표 자료에 보면요. 10월 유럽계 자금 유입은 약 505억 원인 반면에 미국계 자금 같은 경우에는 자금 유출이 1,418억 원에 달했습니다. 10월 달 한 달 외국인 전체 매도 규모가 1.2조 원이었습니다. 9월 달 국내 증시로 유입된 유럽계 2조 3,300억 원, 미국계 2,400억 원의 매수에 비한다면 굉장히 상반된 수치이겠죠. 일단 현재 외국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우리가 기대할 곳은 기관밖에 없습니다. 기관의 매수는 제가 철저히 그 펀드에 연동된 매매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 고점에서 매도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현재 같은 입장에서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쪽에서는 매수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주목하셔야 될 종목들은 기관의 매수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군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SK 브로드밴드, 멜파스, LG전자, 빙그레, 포스코 엠텍 등이 있습니다. 이들 종목들의 공통점은 실적 상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겠습니다. 일단 그전까지 외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독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전에 기관들이 많이 샀었고요. 지금 현재도 기관들이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종목군들, 물론 좀 차트를 보게 되면 모두 다 좀 고점 차트이기 때문에 진입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고점 차트 같은 경우에는 장이 어려울 때는 더욱 더 그 빛을 발하게 되겠습니다. 고점 차트 줄여가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포트 내에서 줄여야 될 종목을 줄이시고요. 갈 수 있는 종목군들에 돈을 모으셔가지고 어려운 장 좀 안전한 피난처를 만드시길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최근에 이제 기관의 체력이 사실 많이 약해졌습니다. 네. 이 펀드 쪽에서의 자금 흐름이 녹록치 않다 보니까 투신권의 자금이 여력이 만만치 않은데 그래도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는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고요. 네. 제가 잠깐 LG전자의 차트를 봤는데 기관이 매수한 대로 주가가 같이 가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우리가 중요 포인트로 투자 전략으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투데이 출발 이슈 KB투자증권 도곡PB센터 김재현 차장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